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독이 되어 돌아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김수진 씨의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순수했던 첫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한 여인의 선택.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때는 1998년 봄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의 캠퍼스는 여전히 희망과 꿈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김수진 22살.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다세대 주택에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가사 도우미 일을 하시면서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셨지요. 수진이는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늘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살아왔습니다. 수진이는 경영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장학금도 몇 번 받았습니다. 외모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맑고 깨끗한 인상에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키는 162cm 정도로 크지 않았고 얼굴은 둥글둥글했으며 특히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가 참 예뻤다고 주변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검소하게 입고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사본 적 없었으니까요. 그저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수진이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수진이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온 건 3학년 1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수진이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봄볕이 참 따뜻했던 날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가 헛발을 디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런. 한 남학생이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들고 있던 책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 있던 책들과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추고 그 남학생을 도와 흩어진 책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그 남학생을 바라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진지한 눈빛. 어딘가 모르게 지적이고 차분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남학생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급하게 내려오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 남학생의 이름은 강민우였습니다. 같은 경영학과 4학년 선배였지요. 수진이는 얼굴만 알고 있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민우는 과에서도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늘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면서 학교를 다닌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며 물었다.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이 서류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자부심과 동시에 피로함이 섞여 있었다.
그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 자료예요. 공인회계사 시험이요. 수진이는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이 선배가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감탄하며 말했다. 우와, 공인회계사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거 엄청 어렵다고 들었어요. 민우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합격한 건 아니에요. 올해가 세 번째 도전이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그 우연이 수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민우가 수진이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날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커피 한 잔 사고 싶다고 했지요. 수진이는 설레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작고 아늑한 카페 안 창밖으로 봄날의 거리가 보인다. 민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정말 저번에 고마웠어요. 그날 제가 너무 급하게 가다가. 수진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었어요. 그런데 공부는 좀 되세요? 회계사 시험. 민우는 그 따뜻한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낮에는 학교 오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밤에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걸 따야 우리 어머니, 동생들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요. 민우의 집안 사정은 수진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사업 실패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시며 고등학생인 쌍둥이 남동생들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민우는 장남으로서 가족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늘 짓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따뜻하게 말했다. 정말 쉽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시는 거 보면 꼭 합격하실 것 같아요. 민우가 고마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주변에서는 그냥 취업이나 하지 왜 어려운 시험을 계속 보냐고 하는데 수진 씨는 다르네요. 그날 카페에서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어려운 형편,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들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지요. 비슷한 처지의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위로를 얻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회계사 시험 준비를, 수진이는 자신의 전공 공부를 하면서도 틈틈이 민우의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수진이는 민우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영학 이론들을 쉽게 설명해 주었고, 민우는 수진이에게 회계의 기초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지치면 함께 학교 뒤편 산책로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뭔데?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졸업하면 뭐 하고 싶은데? 민우의 질문에 수진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실 수진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어머니께 걱정 끼치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수진이가 담담하게 답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고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그런 거 너무 평범하지?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평범하게 산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더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가족들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민우가 말을 멈추고 수진이를 바라봤다. 수진아, 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수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민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 너 좋아해. 처음 계단에서 널 봤을 때부터 그랬어. 너는 정말 착하고 따뜻하고 예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너한테 이런 말하는 게 주제넘은 건 아는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수진이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받아본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빠, 나도 오빠 좋아해. 정말 많이. 그렇게 1998년 초여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두 젊은이의 사랑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후 수진이는 민우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우가 아르바이트 하느라 끼니를 거를 때가 많다는 걸 알고는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밥을 담고 예쁘게 포장해서 민우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민우의 아르바이트 장소 근처까지 찾아가 도시락을 건네주고는 자신의 학교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 뛰어가곤 했습니다. 민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아, 이거 너무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답했다. 무슨 소리야? 오빠가 건강해야 시험도 잘 보지. 그냥 받아. 수진이는 언제나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그 뒤에는 많은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시락 재료를 사려면 돈이 필요했고 수진이는 자신의 옷이나 화장품은 물론이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포기하며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렸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정리 업무를, 주말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일하고 받은 돈으로 민우의 도시락 재료를 샀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돈은 어머니께 드렸지요. 수진이와 민우가 사귄 지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각자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수진이는 민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고, 민우는 수진이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1999년 11월, 마침내 그 소식이 왔습니다. 민우가 그토록 원하던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민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수진아, 수진아. 민우는 도서관 안에 있던 수진이를 찾아 소리쳤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조용히 하라고 눈치를 줬지만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우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나 붙었어. 회계사 시험 합격했어. 수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민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수진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빠, 정말, 정말이야? 진심으로 축하해. 너무너무 축하해. 수진이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민우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서 자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삼겹살집에서 조촐하게 합격을 축하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민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수진아, 이게 다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 절대 합격 못했어. 수진이가 겸손하게 답했다. 무슨 소리야? 오빠가 열심히 했으니까 합격한 거지.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매일 아침 도시락 싸주고 내 공부 도와주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응원해줬잖아. 나 너한테 정말 감사해. 민우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나 너한테 약속하고 싶은 게 있어. 수진이가 놀란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다. 민우가 계속해서 말했다. 나 이제 회계사 자격증도 땄고 곧 취직도 될 거야. 그러면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될 텐데. 그때 우리 결혼하자. 내가 꼭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상자 안에는 소박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니었지만 민우가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한 돈을 모아 산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빠, 나 좋아. 나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정말 좋아. 그렇게 두 사람은 약혼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았지만 서로에게는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민우는 합격 후 몇 달 만에 서울의 한 중견 회계법인에 취직했습니다. 초봉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민우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수진이를 위해 작은 선물도 샀습니다. 민우가 예쁜 포장이 된 작은 상자를 건넸다. 수진아, 이거 너 주려고 샀어. 안에는 수진이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수진이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골랐습니다. 수진이가 감동하며 말했다. 오빠, 이거 내가 갖고 싶다고 했던 거잖아. 기억하고 있었어? 민우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당연하지. 너 그때 백화점 지나가다가 이 시계 보면서 예쁘다고 했잖아. 그때부터 사주고 싶었어. 수진이는 감동에 겨워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가 자신의 말을 이렇게 세심하게 기억해 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수진아, 우리 이제 진짜 결혼 준비 시작하자. 내년 봄쯤 어때? 너 졸업하고 나서. 수진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답했다. 응, 좋아. 그렇게 하자. 수진이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했고 그 사람과 곧 결혼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수진이가 생각했던 것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우의 어머니, 그러니까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분과의 첫 만남부터 그랬습니다. 민우의 어머니 강명숙 씨는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생하며 살아온 탓에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고 표정은 늘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세 아들을 키워야 했던 그녀는 특히 장남인 민우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민우 오빠. 아니, 민우를 만나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명숙 씨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래요. 앉아요. 명숙 씨가 수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명숙 씨는 수진이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는 걸 수진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날카롭게 물었다. 민우한테 들었어요. 둘이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데 수진 씨 집안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저희는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명숙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 그렇구나. 그럼 수진 씨는 졸업하면 취직할 생각인가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이력서 넣고 있고요. 명숙 씨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우를 쳐다봤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민우가 이제 겨우 자리 잡았잖아요. 회계사 자격증 따고 취직도 했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결혼은 좀 이른 것 같지 않아요? 민우가 당황하며 말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숙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 말은 말이야. 민우가 이제 돈 좀 벌어서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는 거야. 동생들 대학도 보내야 하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하는 게 힘들고 그런데 결혼해서 애까지 낳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명숙 씨의 말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불편했지만 민우를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민우가 설득하려 했다. 어머니,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수진이도 취직하면 맞벌이 할 거고 동생들 학비도 제가 계속 보낼 거예요. 명숙 씨가 비웃듯 말했다. 계획이라는 게 말처럼 쉽게 되나? 애 낳으면 여자가 일 못하는 거 모르나? 명숙 씨가 수진이를 다시 쳐다봤다. 수진 씨, 결혼하면 애 낳을 생각이죠? 수진이가 주저하며 답했다. 네, 그건 자연스럽게. 명숙 씨의 말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자연스럽게? 그럼 누가 애를 키우나요? 내가 키워달라고 하면 키워줄 건가요? 명숙 씨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민우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다. 어머니,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잖아요. 일단은 제가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 그것만 이해해 주세요. 명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인생이나? 책임감을 가져야지. 그날의 만남은 그리 좋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민우의 집을 나오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을 바라보는 수진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괜찮아. 어머님도 오빠를 아끼시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를 좋아하시게 될 거야. 수진이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2001년 4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예식장은 크지 않았고 하객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쪽에서는 어머니와 몇몇 친척들, 친구들이 왔고 민우 쪽에서도 가족과 회사 동료들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대여한 드레스였지만 수진이의 맑은 미소와 함께 빛이 났습니다. 민우 역시 양복을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고생 끝에 이렇게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행복해라. 시댁에서도 너 잘 모셔드리고. 수진이가 눈물을 참으며 답했다. 엄마, 걱정 마. 나 잘 살게. 두 사람은 주례 앞에 섰고 서약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전세금은 민우가 회사에서 받은 대출금과 수진이 어머니가 보태준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새 출발을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민우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응, 좋아. 우리가 꾸미기 나름이지. 수진이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집 안 곳곳을 정리하고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커튼을 달고 화분을 놓고 부엌을 깨끗하게 정돈했습니다. 결혼 초기 수진이는 매일 민우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우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과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고 수진이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민우를 맞이했습니다. 민우가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놨어? 고마워, 수진아. 수진이가 당연하다는 듯 답했다. 당연하지. 오빠 회사 다녀오느라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수진이의 생활은 결혼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진이는 졸업 후 취직을 시도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결국 결혼과 함께 취업 준비를 잠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민우는 수진이에게 천천히 취업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월급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민우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집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명숙 씨가 갑자기 신혼집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온 방문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네, 누구세요? 나야, 민우 어머니. 수진이는 놀라서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조금 어질러져 있었는데 미처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당황하며 말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명숙 씨가 무심하게 답했다. 그래. 갑자기 와서 미안하네. 민우한테 줄 반찬 좀 만들어 왔어. 명숙 씨는 큰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반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이 며느리로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숙 씨가 물었다. 민우는 아직 안 들어왔어? 네, 오늘 회식이 있다고 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는 뭐 했니?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저는 집안이라고 이력서도 좀 넣어보고. 명숙 씨의 말투에 은근한 비난이 섞여 있었다. 취직은 아직도 안 됐나 보네. 명숙 씨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걸 느끼면서도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은요. 하지만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명숙 씨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민우가 혼자 벌어서 생활하기 힘들 텐데. 빨리 취직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어머님.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숙 씨는 집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대해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가 핀잔을 주듯 말했다. 이 커튼은 왜 이렇게 값싼 걸 샀어? 좀 더 좋은 걸 사지. 그리고 이 화분. 이런 건 돈 낭비 아니니? 수진이가 주눅 들어 답했다. 아, 네. 제가 집을 좀 꾸미고 싶어서. 꾸미는 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해도 되잖아. 지금은 돈 아껴야 할 때인데. 명숙 씨의 잔소리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수진이는 그저 네 하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돌아간 후 수진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수진이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도 명숙 씨의 마음에 들기는 어려웠습니다. 결혼한 지 6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밝게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정도 되셨네요. 수진이는 초음파 화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초음파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우리 아가, 엄마가 꼭 잘 키울게. 건강하게 태어나렴. 수진이는 민우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깜짝 선물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민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나왔어.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어. 수진이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오늘 특별한 날이야. 여기 앉아봐. 민우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응? 무슨 특별한 날인데?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초음파 사진을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민우는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민우가 놀라며 물었다. 이게 설마
수진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답했다. 응, 우리 아기야. 8주 됐대. 민우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아, 진짜야? 우리 아기, 응, 기쁘지? 민우가 말을 잠시 멈췄다. 그래, 기쁘지. 당연히 기쁘지. 그런데, 우리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지 않아? 너도 아직 취직 못했고, 나도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진이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민우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아기는 축복이잖아. 우리가 잘하면 되지. 민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렇긴 한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네. 결국 민우가 가장 걱정하는 건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이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손주 생긴다고 하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민우가 확신 없이 답했다. 글쎄, 한번 말씀드려 봐야겠지. 민우는 어머니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명숙 씨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뭐, 벌써 애를 가졌다고? 네, 어머니. 곧 손주를 보시게 될 거예요. 명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손주는 무슨, 너희 둘이 애 키울 준비나 됐어? 돈은 얼마나 모았는데? 명숙 씨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며느리는 아직도 취직 못했잖아. 그런데 애까지 낳으면 어떻게 일을 해? 결국 내가 혼자 벌어서 새 식구 먹여 살려야 한다는 거 아니야? 민우가 설득하려 했다. 어머니, 그래도 이미 생긴 건데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일하면. 명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열심히 일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너 동생들 학비는 어떻게 하고, 나는 또 어떻게 하고. 명숙 씨는 민우에게 여전히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동생들의 대학 학비,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까지. 민우는 그 부담감에 점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차갑게 말했다. 그 며느리한테 가서 몸조리 잘하라고 해. 애 낳고 나서 빨리 취직해야 한다고. 그리고 애는 내가 봐줄 수 없어. 나도 일해야 하니까. 민우가 풀이 죽어 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수진이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회사 일이 바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수진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혼자 화장실에서 입덧을 하면서도 수진이는 아기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민우가 힘들게 일하는데 자신이 투정 부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숙 씨는 가끔 집에 들러 이것저것 간섭했습니다. 임신 중인 수진이가 편하게 쉬기는커녕 집안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명숙 씨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이 먼지 좀 봐. 임신했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명숙 씨가 냉정하게 말했다. 몸이 안 좋은 건 다 그래. 나도 애 셋 낳았지만
그래도 집안일은 다 했어. 명숙 씨는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수진이를 판단했습니다. 사람마다 임신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4월 따뜻한 봄날 수진이는 딸을 낳았습니다.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딸, 우리 예쁜 딸. 수진이는 딸의 작은 손을 잡으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다 잊혀졌습니다. 민우도 딸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민우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고생했어.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응.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민우가 제안했다. 은서. 강은서 어때? 은은하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라는 의미로. 수진이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좋아. 은서. 우리 은서.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시기였지만 수진이는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비용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어머니가 와서 일주일 정도 도와주셨지만 그것도 오래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쉬면 수입이 없었으니까요. 수진이 어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더 오래 있어주고 싶은데. 일 때문에. 수진이가 이해한다는 듯 답했다. 엄마, 괜찮아.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수진이는 혼자서 아기를 돌봐야 했습니다. 산후 회복도 안 된 몸으로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를 돌보는 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새벽 아기를 안고 걸어다니는 수진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다. 은서는 밤에 잘 자지 않았습니다. 두세 시간마다 울어서 깼고 수진이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도 집안일을 해야 했고 밥도 해야 했고 아기도 돌봐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은서야, 제발 좀 자자. 엄마도 너무 피곤해. 민우는 여전히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진이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민우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왔어. 애는 잠들었어? 이제 막 재웠어. 오빠,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민우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응. 피곤해 죽겠어. 오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마감하느라. 민우는 소파에 털썩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이는 민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지친 민우의 모습을 보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민우가 무심하게 답했다. 응, 회사에서 먹었어. 나 좀 쉬어야겠어. 수진이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쳤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곧 아기가 깰 시간이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면서 수진이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아기를 돌보느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스트레스로 과식을 하게 되었고 운동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수진이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결혼 전 52kg이었던 몸무게가 어느새 75kg을 넘어섰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옷은 늘 헐렁한 트레이닝복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혼잣말을 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하지만 살을 빼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운동을 하러 나가면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고 식사 조절을 하려 해도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먹게 되었습니다. 특히 밤에 아기를 재우고 나면 허기와 스트레스로 과자나 라면을 먹곤 했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이 점점 망가지는 걸 느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갔고 자신을 챙길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민우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살이 찌고 외모가 변하자 민우는 은근히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아, 너 요즘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지 않아? 수진이가 작아지는 목소리로 답했다. 응, 나도 알아. 그런데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민우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 동료들 아내들 보면 애 낳아도 날씬하던데. 민우의 말에 수진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날씬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수진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해. 내가 노력해 볼게. 하지만 수진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면서 살은 더 쪘습니다. 명숙 씨는 수진이의 변한 모습을 보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명숙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 수진아. 이게 얼마만인데 이렇게 살이 쪘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애 키우느라. 명숙 씨가 핀잔을 주듯 말했다. 애 키운다고 다 이렇게 되나? 며느리가 외모 관리를 해야지. 민우 체면이 어떻게 돼? 명숙 씨는 계속해서 수진이의 외모를 지적했습니다. 살이 쪘다. 옷차림이 형편없다. 화장도 안 한다. 끝없는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민우가 얼마나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인데 아내가 이러면 안 되지. 수진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해봤자 더 큰 잔소리만 들어올 게 뻔했습니다. 명숙이 간 후 혼자 남은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나도 예쁘고 싶어. 나도 날씬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 수진이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자신은 다른 엄마들처럼 잘하지 못하는 걸까? 왜 자신은 이렇게 무능한 걸까? 자책감과 우울감이 수진이를 짓눌렀습니다. 은서의 첫 돌잔치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작은 식당을 빌려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은서는 예쁜 도란복을 입고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준 딸을 보며 수진이는 뿌듯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딸을 잘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친척이 말했다. 은서 정말 예쁘네요. 잘 컸어요. 수진이가 조용히 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돌잔치 내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살이 많이 찐 자신의 모습, 초라한 옷차림. 수진이는 사진 찍는 것조차 피하고 싶었습니다. 민우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행사 잘 끝났네. 그런데 수진아. 응? 너 오늘 사진 찍을 때 좀 그랬어. 내 회사 동료들도 왔었는데 좀 더 신경 쓰지 그랬어. 민우의 말에 수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최선을 다했는데 민우는 그것조차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작아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민우가 차갑게 답했다. 그래. 우리 은서 아빠로서 체면도 좀 생각해줘. 그날 밤 수진이는 혼자 울었습니다. 자신이 민우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받던 아내에서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은서는 두 돌, 세 돌을 맞이하며 귀엽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와 민우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집에 와도 수진이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진이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거나 짜증을 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빠, 오늘 은서가 유치원에서. 민우가 무심하게 답했다. 응, 그래. 나 좀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해. 수진이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민우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제 민우는 수진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그저 의무적으로 함께 사는 남편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스킨십은 거의 없었고 다정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차가운 등을 바라보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가 혼잣말로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오빠,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는데 왜 못 봐줘? 수진이는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는 그 가족에게조차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민우와 결혼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진이는 자신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의 역할만 하다가 정작 김수진이라는 한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은서를 재우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늦게 돌아온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들어 민우는 점점 더 늦게 귀가했습니다. 10시, 11시.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졸음을 참으며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차갑게 말했다. 나왔어.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응. 회사에서 먹었어. 민우는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수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 민우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수진이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소리가 나고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수진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당황하며 물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나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우리 둘이 함께 있어봤자 서로 불행할 뿐이야. 불행?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날카롭게 말했다. 수진아, 너 거울 좀 봐. 너 지금 모습이 어떤지 알아? 결혼 전 너랑 지금 너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민우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칼로 수진이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살은 얼마나 쪘어. 옷은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니고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솔직히 너 보는 게 힘들어. 수진이가 울먹이며 항변했다. 그게 다 은서 키우느라 그런 거잖아. 오빠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거잖아. 민우가 냉정하게 말했다. 희생? 누가 희생하라고 했어? 다른 엄마들은 애 키워도 자기 관리 다 하던데. 그건 핑계야, 핑계. 민우의 말에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모든 것이 민우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애원하듯 말했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변할게. 살도 빼고 예쁘게 꾸미고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할게. 민우가 차갑게 답했다. 이제 늦었어. 나 마음이 이미 떠났어. 민우의 차가운 말에 수진이는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울며 말했다. 제발 이러지 마. 은서 생각해서라도. 우리 가족 아니야?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은서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줘. 수진이가 충격을 받으며 소리쳤다. 뭐, 은서를? 내가 낳은 딸인데? 민우가 냉정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양육권은 협의할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지금 내 상태로 은서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민우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수진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수진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민우를 설득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수진이가 애원하며 말했다. 어머님, 제발 민우 오빠 좀 말려주세요. 우리 이혼하면 안 돼요. 하지만 명숙 씨의 반응은 수진이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명숙 씨가 시원하다는 듯 말했다. 이혼? 그래, 잘 됐네. 수진이가 놀라며 물었다. 네. 명숙 씨가 냉정하게 말했다. 사실 나도 오래전부터 너희 둘 이혼했으면 했어. 수진 씨, 솔직히 말해서 너는 우리 민우한테 안 어울려. 명숙 씨의 말에 수진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집안도 변변치 않고 돈도 없고. 그런데 민우가 고집을 부려서 결혼은 허락했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 뭐 했어? 애만 낳고 살만 찌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열심히. 명숙 씨가 비웃듯 말했다. 최선?
그게 최선이야? 우리 민우가 얼마나 능력 있는 남자인데. 회계사 자격증에 대기업 다니고 돈도 잘 벌잖아. 그런 남자 옆에는 그만한 여자가 있어야지. 명숙 씨는 계속해서 수진이를 비난했습니다. 너 보면 창피해. 민우 회사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라고 소개해? 이게 제 아내입니다 하기도 부끄럽겠더라. 수진이가 가까스로 말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명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혼하면 은서는 당연히 민우가 키워야지.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면 애만 불쌍해. 수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울며 말했다. 은서는 제 딸이에요. 제가 낳아서 키운. 명숙 씨가 차갑게 말했다. 낳기만 했지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잖아. 애 돌봐준다고 널 위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사실 명숙 씨는 은서를 거의 돌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진이가 혼자서 모든 걸 해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자신이 많은 도움을 준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그냥 서명해. 양육권도 포기하고. 그러면 우리도 위자료 같은 건 요구 안 할게.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위자료요? 제가 왜 위자료를 내요? 명숙 씨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아내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잖아. 남편 내조도 못하고 외모 관리도 안 하고. 그게 이혼 사유야. 수진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와 민우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수진이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가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은서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못생겨서. 수진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남편도 딸도 집도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실에서 수진이와 민우는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는 변호사를 대동했지만 수진이는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양쪽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우 씨 측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민우의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저희 의뢰인은 원만한 이혼을 원합니다. 양육권은 친권자인 아버지가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과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다. 수진 씨,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은서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딸인데. 민우의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수진 씨는 현재 직업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수진이가 절박하게 말했다.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은서만은.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차갑게 말했다. 수진아, 현실을 봐. 넌 지금 은서를 키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나한테 맡기는 게 은서를 위해서도 좋아.
수진이가 소리쳤다. 나한테 맡기는 게 좋다고? 넌 은서랑 시간도 안 보내잖아. 은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기나 해? 그건 내가 바빴으니까.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바빴다고? 나는 바쁘지 않았어? 나는 24시간 은서 돌봤어. 밤낮 없이 은서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수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다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은서 키우느라 그런 거야. 내가 오빠 시험 공부할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매일 도시락 싸주고, 격려해주고, 내 돈 다 써가면서 오빠 챙겼잖아. 민우가 불편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부탁한 적 없어. 수진이가 울며 소리쳤다. 부탁 안 했어? 그럼 내가 바보처럼 혼자 한 거야? 사랑해서 한 건데. 그게 이제 와서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야? 조정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조정 날짜를 잡겠습니다. 양측 모두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을 나오는 수진이의 모습이 보인다. 수진이는 휘청거리며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혼잣말을 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수진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조정 어떻게 됐어? 수진이가 울며 말했다. 엄마, 나 은서 빼앗길 것 같아. 어떻게? 수진이는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힘을 주듯 말했다. 수진아, 포기하면 안 돼. 은서는 내 딸이잖아. 엄마가 돈 좀 모아서 변호사 선임해 줄게.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도 형편이 어려운데. 미안해, 엄마. 내가 이렇게 무능해서.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어머니의 위로에 수진이는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습니다. 수진이는 집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서는 민우가 데려갔습니다. 임시로 양육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빈방에 혼자 앉아 말했다. 은서야. 보고 싶다. 수진이는 딸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민우는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은서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진이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살이 찌고 얼굴은 부었고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거울을 보며 말했다. 이게 나야? 수진이는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너무 변해버렸습니다. 민우의 말이 맞는 걸까요? 자신이 정말 이혼당해도 싸는 걸까요? 수진이가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수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좀 더 노력했다면, 좀 더 예쁘게 가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빠른 이혼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자신이 가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수진이는 서류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했던 남편도, 소중한 딸도, 자신의 정체성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좀 도와줘. 그날 밤 수진이는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고 수진이의 눈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 어둠의 시간 속에서 수진이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은서를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다시 시작할 거야. 나를 되찾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은서를 되찾을 거야. 그 순간부터 수진이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수진이의 변화는 그날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고 며칠을 울기만 하던 수진이는 어느 날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숨을 헐떡이며 혼잣말을 했다.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에는 20분,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걷기에서 가벼운 조깅으로 바뀌었습니다. 운동과 함께 수진이는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스트레스로 먹던 야식을 끊었습니다. 대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규칙적인 식사를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허기가 졌고 은서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진이는 다짐했습니다. 수진이가 거울을 보며 말했다. 은서를 되찾으려면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해. 강해져야 해. 동시에 수진이는 취업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쉬었기에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격리회계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때 배웠던 경영학 지식이 조금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부했습니다. 수진이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은서야, 엄마 곧 널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은서를 만날 수 없는 나날들이 수진이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수진이를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몸무게는 75kg에서 58kg으로 줄었습니다. 얼굴에 부기가 빠지고 피부도 맑아졌으며 눈빛도 살아났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수진이는 놀랐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강한 자신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 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회계 자격증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수진이는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 자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수진이의 당당한 모습에 면접관들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중견 회계법인에서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소리쳤다. 해냈다. 내가 해냈어. 수진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정말 잘했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수진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제 나 은서 찾으러 갈 수 있겠지? 어머니가 단호하게 답했다. 그럼 당연하지. 넌 이제 충분히 자격이 있어.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수진이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작은 원룸이지만 자신만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진이가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수진이는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경제적 능력이 생겼으니까요. 변호사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씨, 지금 상황이라면 충분히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로서의 강한 의지가 있으시니까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정말요? 정말 은서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네,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겠습니다.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양육권 변경 심리가 열렸습니다. 수진이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었고 가벼운 화장을 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수진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너. 하지만 수진이는 민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차분하게 말했다. 오래간만이에요, 민우 씨. 수진이는 더 이상 민우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양측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부터 말씀하시죠. 수진의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저희 의뢰인은 지난 2년 동안 딸을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양육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진이의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그리고 주거 환경 사진 등을 제출했습니다. 수진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판사님, 저는 딸 은서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단 하루도 은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딸을 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은서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피신청인 측은 이미 2년 동안 양육을 해왔습니다. 아이의 안정을 위해서는 환경 변화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판사가 말했다. 아이의 의견도 들어야겠습니다. 은서 양을 들어오게 하세요.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고 은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5살이 된 은서는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은서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은서야, 무섭지? 괜찮아. 아저씨가 물어볼 게 있는데 편하게 대답해 주면 돼.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네. 은서는 엄마 기억나니? 은서가 조용히 답했다. 네. 엄마 보고 싶었어? 은서는 수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은서야,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판사는 잠시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본 재판부는 양육권 변경을 인정합니다. 다만 아이의 적응을 위해 우선 공동 양육으로 시작하고 6개월 후 아이의 상태를 보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수진이에게는 큰 진전이었습니다. 이제 은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온 후 수진이는 은서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감촉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은서야,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못 봐줘서. 은서가 순수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예뻐졌어요. 은서의 순수한 말에 수진이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말했다. 고마워, 우리 딸. 이제 엄마가 은서한테 더 잘해줄게. 6개월 동안 수진이는 은서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그림도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은서는 조금씩 엄마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은서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육아책도 읽고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은서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나 엄마랑 계속 살고 싶어요. 수진이가 감격하며 물었다. 은서야, 정말? 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엄마가 좋아요. 그리고 최종 심리에서 판사는 수진이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주었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서 더욱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이의 회사에 새로운 고객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민우가 다니는 회계법인이었습니다. 회의 날 수진이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우를 마주쳤습니다. 민우가 놀라며 말했다. 수진아?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씬하고 세련되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담담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민우 씨. 오래간만이네요. 수진이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아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놀라며 물었다. 너, 여기서 일해? 수진이가 자신감 있게 답했다. 네, 저는 이 회사 회계팀 팀장입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수진이는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감탄했습니다. 민우는 그저 멍하니 수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진이가 정중하게 답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민우가 후회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나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수진이가 담담하게 답했다. 그때의 일은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그 경험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민우가 갑자기 말했다. 수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우의 갑작스러운 말에 수진이는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히 웃었습니다.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우 씨, 저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민우가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우리 은서도 있잖아. 수진이가 차분하게 답했다. 은서는 지금 저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민우 씨는 면회권만 행사하시면 됩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민우에게 미련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저 은서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민우가 후회하며 말했다. 수진아, 나 후회하고 있어. 정말 후회해. 수진이가 담담하게 답했다. 후회하신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 후회가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수진이는 민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얼마 후 수진이는 은서의 학부모 상담날 학교에서 명숙 씨를 마주쳤습니다. 명숙 씨는 은서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명숙 씨가 놀라며 말했다. 수진아? 명숙 씨도 수진이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명숙 씨가 어색하게 말했다. 너 많이 변했구나. 살도 빠지고. 수진이가 담담하게 답했다. 네, 건강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명숙 씨는 무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수진이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숙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아, 나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수진이는 명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간힘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담담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이제 그 일로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명숙 씨가 감탄하며 말했다. 수진아, 정말 대단해. 나 너를 잘못 봤어. 수진이가 정중하게 말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어머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수진이는 담담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수진이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은서와 함께 아담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은서가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다. 엄마, 이거 봐. 엄마 그렸어. 수진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우리 은서 그림 천재네. 수진이는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은서가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수진이가 따뜻하게 답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밤이 되면 수진이는 가끔 발코니에 나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수진이가 혼잣말을 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수진이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수진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수진이에게는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의 길을 밝혀주세요.